안녕하십니까.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구축 사례로 살펴본 웹보안 데이터 유출 방지 기술입니다. 예, 오늘 발표자분이 두 분이신데요. 두 분의 발표자분들이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예, 발표자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동은 아이텍 인프라 사업부의 최병현 책임님, 그리고 조현철 수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각자 자기소개하고요. 어떤 업무 하시는지, 그리고 또 오늘 어떤 발표 해주실지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원하이텍 최병현입니다. 네. 담당 업무는 웹 프록시 솔루션 관련해서 프리세일즈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대기업 온프라미스 웹 게이트웨이 구축을 통해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라이텍 조현철입니다. 전 담당 업무는 기업의 그런 웹 게이트웨이 위주의 네.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제안하고 설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은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온프라미스 웹 게이트웨이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웹 게이트웨이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프로젝트를 구축한 사례와 그리고 메가피의 세시 솔루션인 UC 솔루션을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현 책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 말씀드릴 대상은 국내 대형 글로벌 고객사로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 도입 프로젝트가 총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고객사에서 기존의 타사의 웹 프록시를 이미 사용하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이제 솔루션을 이관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전 준비 기간을 조금 다른 프로젝트보다 넉넉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두어서 무리 없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네. 그리고 웹 프록시의 구성 방식은 고객이 기존에 사용 중이셨던 팩 방식을 그대로 가져갔는데요. 네, 팩이 뭔가 네. 하니까 좀 밑에 써 있네요. 프록시 오토 네. 컨피규레이션. 네, 프록시 오토 컨피규레이션인데 네.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네. 어떤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그 트래픽이 프록시를 통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라우팅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흘러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PC에서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팩 서버에서 팩 파일을 받아오고 그리고 브라우저가 이 팩 파일을 해석을 해서 이제 프록시를 경유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록시 솔루션을 이관하는 작업이었다 보니 네. 이게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고객께서 이제 웹 프록시라는 솔루션을 꽤 긴 기간 동안 사용을 하셨던 고객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비교적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HTTP 프로토콜이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요걸 기반으로 허용이나 차단을 한다던가 이런 네. 정책들도 많았고요. 정책은 어떻게 이관을 했나요? 먼저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셨던 프록시의 정책을 먼저 네. 정리를 선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웹 프록시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프록시마다 이제 그 제조사마다 정책을 넣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MWG 그러니까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로 이관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좀 정리를 먼저 선행을 했고요. 네. 물론 정리를 하더라도 이게 차단을 한다든가 허용을 했다든가 하는 게 그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정리를 먼저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보안 담당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사용자 전체적으로 적용될 정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URL 카테고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카테고리들은 허용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해서 이제 나머지 정해진 정책들과 정리된 정책들을 조합을 해서
MWG 메가피어 게이트웨이로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게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네, 생각보다 정책에서 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연동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께서 요청하신 서드파티 솔루션 연동은 네. 이제 보코아 트래픽 미러링 하는 부분이랑 URL 블랙리스트 연동, 그리고 사용자 접속 로그를 이제 넘겨주는 부분, 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보코아 트래픽 미러링의 경우 메가피어 게이트웨이에서 SSL 탭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연동이 가능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보네요. 네, 그래도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서드파티 솔루션 연동이 네. 또 메가피어 게이트에서 제공이 되는 기능들이었던지라 네. 크게 큰 무리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요구사항으로 솔루션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불편이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는데요. 또 먼저 기존의 웹 프록시에서 사용 중이던 이제 인증서를 그대로 네. 메가피어 게이트웨이에 임포트해서 사용함으로써 HTTPS 컨트롤에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체감을 이렇게 최소화하였습니다. 아, 이게 사용자가 그러니까 직원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인증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PC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자분들이 이제 설치를 일일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증서를 사용하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시게 되는 차단 페이지 또한 기존의 웹 프록시에서 사용하시던 걸 그대로 가져왔었는데요. 이 경우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그 웹 차단 페이지가 바뀌게 되면은 이거는 프록시가 아니라 어디서 차단이 된 거지? 라는 혼란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단 페이지도 그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고객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충족됨을 확인했고요. 자료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순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구성도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웹 프록시의 다중화, 이제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메가피어 게이트웨이 앞에 L4 스위치가 있는 형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이제 특히 주의하거나 네. 세심하게 진행을 했었던 단계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4번, 5번 단계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 이 부분이랑 서비스를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사용자 이관의 단계를 굉장히 세심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서 서비스 검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자들이 이관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관했던 거를 다시 원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 단계가 굉장히 저희가 공을 들여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다음 장부터는 이제 웹 프록시랑 메가피어 게이트가 어떤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이게 네. 보안 웹 게이트웨이죠, 웹 프록시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예전 환경의 네트워크의 방화벽에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다 열고 막고 하는 그림인데, 저희가 이제 옛날에 레거시 방화벽에서 그 보안 담당자는 이제 큰 고민거리들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웹통신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웹통신은 보안상의 위협은 많은데 업무상 이제 막아두기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웹 프록시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로 웹통신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웹 컨텐츠를 웹 서버에서 대신 받아와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보안에 위협이 될 만한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네. 보안 정책에 의거해서 허용 또는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방화벽이랑 웹 프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제어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 트래픽인 HTTPS 트래픽에 대한 제어 가능 여부입니다.
요즘 암호화 트래픽이 엄청 많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HTTP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지원해야 네, 되는. 맞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방화벽, 그러니까 IP와 포트 기반으로 막는 차단 정책을 구성하는 방화벽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 되는 거죠. 네. 제공하지 않지만 사실 예. 그 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쵸, 복화도 웹 진행을 단까지. 하긴 하는데 네,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프록시는 웹 기반의 이제 전문화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차세대 방화벽을 쓰더라도 네. 네, 거기에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솔루션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화벽은 IP 포트 기반인데 네. 웹 프록시는 이제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URL 패스, 쿼리, 아니면 메소드 헤더 이런 상세한 부분들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방화벽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뭐 그런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네. 위협들을 이제 내려받을 수 있거나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을 방지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업무용으로 접속해야 되는 웹사이트가 아닌 그죠? 네. 불필요한 웹에 그런 접속하는 부분들 것도 필수죠. 네. 네. 필수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가피 웹게이트에서 차단할 수 있는지 네. 뒷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메가피 웹게이트의 특징이랑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룰 엔진, GTI, 안티머레어, 그리고 서드 파티 연동이 있겠습니다. 네. 룰 엔진은 MWG에서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짤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GTI는 이제 메가피사의 자체 위협 인텔리전스로 메가피 웹게이트에 적용을 해서 보안성 향상에 기여를 하는 기능입니다. 네, GTI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TI는 글로벌 스레드 인텔리전스고요. 네. 뒤에 좀 더 설명. 있나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럼 그때 듣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안티머레어는 이제 악성 파일을 메가피 음. 웹게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차단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고, 네. 서드 파티 연동은 이제 특징인데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하게끔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징 중 네. 하나로 저희가 DLP, 뭐 네트워크 포렌식, 그다음에 격리, 네, 인텔리전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네, 이런 맞습니다. 다양한 그런 보안 솔루션들, 네, 예, 가치성 솔루션하고 연동이 가능한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네. 안티머레어 밑에 GA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얼타임 에뮬레이터. 네. 이게 뭔가요? 저게 게이트웨이 안티머레어의 약자인데요. 게이트웨이 안티멀웨어.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웹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악성 스크립트나 파일들을 네. 이제 에뮬레이트해서 네. 그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허위로 약간 진짜 악성 코드는 아니지만 악성 코드처럼 동작하는 것들 그런 함으로써 예, 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머신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능이다 보니까 코드의 패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면은 악성 코드랑 좀 유사하다.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이거는 좀 스코어가 높다라고 네. 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그냥 위협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룰 엔진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MWG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의 룰 엔진은 HTTP 프로토콜에 최적화가 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URL은 세부적으로 호스트, 서브 도메인, 패스, 쿼리와 같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각 부분들을 쪼개서 정책에 대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file.webstory.com 이라는 서브 도메인에 패스에 업로드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는 이거를 접속을 차단하겠다라는 정책의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예 보시는 것처럼 헤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정책의 조건으로 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방금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아까처럼 file.webstorage.com이라는 서브 도메인에 업로드라는 패스가 포함되고 컨텐츠 랭스, 즉 컨텐츠 랭스라는 헤더는 이제 전송되는 파일의 크기가 기재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을 사용해서 전송되는 파일이 10MB 이상이면 차단하겠다. 이런 아. 정책들을 설정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밑에 사례가 있네요. 네. 예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GTI가 나왔네요. 네, GTI는 이제 메가피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스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메가피도 자체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악성 코드나 위협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 그 자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WG에서 URL 카테고리랑 평판 정보로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네. URL 카테고리의 경우 굉장히 많게 102개의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고요. 네. 평판 정보는 밑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리스크나 스코어로 제공이 되게 됐습니다. 아, 네 가지로 지금 나눠져서 리스크가 네, 수준이 이제 맞습니다. 나타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안티머레어 부분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메가피 웹게이트웨이에서 제공을 하는 악성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필터링을 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도식화입니다. 먼저 앞단에서는 카테고리랑 레퓨테이션, 그 평판 정보로 차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뒤에 파일 레퓨테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가 나옵니다. 네. 흔히 PC에서 사용하시는 안티바이러스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안티바이러스 엔진과 안티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GAM, 네. 게이트웨이 안티머레어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나 변종, 신종 그런 위협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맞습니다. 하겠네요. 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유연하게 서드파티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나하나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ICAP 프로토콜을 통해서 DLP 솔루션들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 보통은 고객사에서 이제 조금 내부 직원들에 대한 실수나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네. 그 사내 기밀이나 아니면은 이제 개인 정보들이 포함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좀 차단을 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이제 DLP 솔루션과 기본적으로 연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SSL 탭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L 탭 기능은 이제 복호화된 HTTPS 트래픽을 미러 트래픽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암호화되어 있는 트래픽이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에서 받아봤자 크게 활용할 용도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호화된 트래픽을 이제 포렌식 장비에 전달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포렌식을 쓰시는 고객사들께서는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암호화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내용을. 그 외에 이제 웹 격리 솔루션은 이제 웹 격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통은 프록시 모듈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프록시 모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연동을 할 때는 프록시 체이닝을 통해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아, 연동이 쉽겠네요. 네,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가능했고요. 네. 그럼 이 업체는 이거를 다 연동을 했나요? 사실 ICAP 부분은 빼고 다 하셨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방대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데이터베이스의 선질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 또 자체 보유하고 계신 개발 인력들을 통해서 네.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네. 인력이 많은 네. 그런 큰 회사인가 보네요. 그리고 사실 편집하는 게 텍스트를 조금 편집하는 정도의 기술만 필요한 부분이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크게 공수가 들어가는 일도 아니긴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장표로 고객께서 프로젝트를 완료 이후에 어떤 이제 개선 사례들이 있으셨는지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고객께서 애초에 이제 웹 프록시를 이미 사용하시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물론 신규로 도입하시는 고객사보다는 이제 개선 사례나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저희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를 적용을 하심으로써 뭔가 4가지 정도의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안성 향상이 있었겠는데요. 네. 사실 고객께서 URL 평판 정보를 활용하고 계시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URL 평판 정보를 기준으로 차단 정책을 몇 개 걸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위협이 될 만한 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럼 악성 사이트라든가 뭐 피싱 사이트 이런 네. 데를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리스크 기반으로 차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음. 이제 실제 카테고리는 조금 다르더라도 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지 관리의 용이성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솔루션을 운영하는데 이제 제조사가 이제 뭔가 요청을 하거나 문의를 하면은 응답이 빠른 게 사실 저희가 고객사를 서포트하기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메가피를 통해서 저희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뭔가 요청을 하면은 네. 굉장히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빠른 리스폰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도 한번 제가 이건 비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얼마나 빨리빨리 주나요? 답변을 라고 여쭤봤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웹프록시의 제조사보다는 한 하루에서 3일 정도는 빨리빨리 응답을 주는 것 같다.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 영업일로 하루에서 3일 정도 빨리 주는 그럼요. 거면 굉장히 네. 단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더군다나 보안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3일 동안에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얼마나 그렇죠. 예, 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 만족하시는 부분, 제일 크게 만족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드 유저의 입장에서도 이제 서비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비용도 절감 효과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용, 운영 코스트가 절감되고 이제 TCO 이렇게 절감 효과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운영 코스트는 저희가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에서 정책을 넣을 때 API를 활용할 수 있게끔 API가 제공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 인력이 투입이 되긴 했었는데 네.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넣는 부분을 자동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의 웹 프록시를 운영하셨던 분께서 뭐 다른 솔루션을 더 맡으신다든지 아니면 네. 좀 더 어드밴스드한 업무에 이제 투입이 되신다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영 코스트의 좀 절감도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솔루션 사용하고 도입한 후에 그런 개선 사례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애초에 다른 타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메가피의 웹 게이트웨이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 메가피를 선택한 이 회사가 선택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제공되는 기능이나 네. 제조사별로 이제 제공되는 기능이나 제공되는 인텔리전스 같은 거는 굉장히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가게 되면은 제공되는 기능들이나 기술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입맛에 맞는 그런 솔루션들을 찾아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테스트를 뭐 사전에 다 했겠죠. 그리고 비교를 했겠죠. 그렇죠. 네. 비교하시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쉽진 않았습니다. 네. 장표가 이게 마지막 장표죠? 네. 네. 그다음 이 회사 이게 A전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무슨 되게 제가 예측하기로 네. 무슨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큰 대기업일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 말고도 이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 사례가 구축한 사례가 국내에 많이 있죠.
국내 다수 있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 더 많습니다. 더 많나요? 네. 아, 네. 지금 활발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는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네. 좀 어느 쪽 영역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엔터프라이즈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회사면은 웹 보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웹을 통한 사실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전파되는 게 뭐 네. 이메일도 있겠지만 웹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메일 아니면 웹이 엄청 네, 많죠. 맞습니다. 이제 거의 주가 되는 공격에 대한 위협, 뭐 아니면은 피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메일에서도 그 악성 링크를 네. 메일 안에서 또 눌러서 들어가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부터 다음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철 수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MWG 장비 같은 경우는 네. 온프레미스에 설치되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장비고요. 네. 앞으로 소개드릴 솔루션은 WGCS라는 웹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 솔루션은 그 클라우드 상의 그런 서비스 되는 형태로서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 없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웹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어플라이언스 형태와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치가 된 고객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까는 그러면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되는 물리적인 그런 장비형 보안 웹 게이트웨이고, 이건 클라우드 기반 그 서비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축 사례를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여기 재택근무, 원격 근무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 한 군데 고객 같은 경우는 신규로 설치되는 그런 사업장에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사무실에 그렇게 구축을 하고 네. 재택근무를 하거나 혹은 뭐 출장을 가시는 출장자 대상으로 원격지에서도 보안을 적용받으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한 사례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그냥 100% 클라우드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지네요. 예. 네. 우선 첫 번째로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클라우드 제품까지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구축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서는 제가 솔루션 풀네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부터는 좀 편의상으로 메가피 솔루션명으로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MWG 그리고 MWG요. 네. 네. 클라우드 서비스는 WGCS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인프라 같은 환경에서는 네. 대부분의 소규모 지사 그리고 재택근무자 및 출장자의 경우에는 VPN 백호를 통해서 모든 트래픽을 본사 쪽으로 보낸 후에 본사에 구축되어져 있는 그런 보안 장비들에 의해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이 통제가 되고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모든 트래픽이 그렇게 본사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그런 네트워크적인 거나 보안적인 인프라 환경이 조금씩 그런 부하가 생기게 되고 네. 증설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리적인 그렇죠. 측면에서도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될 리소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여러모로 부담이 크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하이브리드 구성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물리적으로 있던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 플러스로 WGCS라는 그런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을 하여서
외부 네트워크에 위치한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통해 직접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수적인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용자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속도 지연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사 네트워크에 있던 사용자가 외부 네트워크로 벗어나더라도 바로 그 WGCS로 트래픽이 자동 라우팅이 되어서 사용자가 이동을 하더라도 위치에 상관없이 일관된 보안 정책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성 방안은 MWG와 WGCS 정책을 단일 콘솔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정책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 역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위치와 상관없이 좀 정책 적용을 일관되게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런 정책 동기화, 이건 네.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선은 WGCS라는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네. 커스터머 아이디가 커스터머 아이디를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커스터머 아이디를 어플라이언스 장비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네. 그로써 MWG 장비와 WGCS 정책이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뒤쪽 뒷장에서? 슬라이드에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네. 하이브리드 구성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좌측 하단 쪽에 이미지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 네. 좌측 하단 이미지를 보시면 MWG에 하이브리드 메뉴가 있습니다. 웹 하이브리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쪽에 커스터머 아이디란에 구매하신 그 커스터머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네. 그 순간부터 MWG에서 WGCS 클라우드의 정책까지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롤이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화면을 보시면 정책 설정 메뉴입니다. 우측에 있는 게 어플라이언스의 정책 설정 메뉴인데 네. 자세히 보시면 그 Enabling Cloud라는 체크박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어플라이언스와 클라우드의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구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단에 메가피 클라이언트 프록시라는 그런 모듈이 탑재가 된 메가피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에이전트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있는 물리적인 위치가 사내인지 혹은 사외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아, 에이전트가 무겁진 않나요? 네, 무겁지도 않고 금방 그리고, 설치도 되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고객사 쪽에 실제로 구축을 했을 때 네. 보통 뭐 기업 같은 경우가 예. 에이전트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에이전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에이전트들에 대해서도 호환성이 중요한데 네. 뭐 서로 에이전트끼리 뭐 충돌도 네. 날 수 있고. 네, 다행히도 저희가 구축했던 그럼- 사례들 중에는 그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사용자 장표를 보시면 사용자가 회사 내부와 회사 외부 그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회사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MCP라는 아이콘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내에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사내로 판별이 되면 어차피 사내에 온프레미스 장비가 있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 쪽으로 라우팅을 자동으로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측 사용자 같은 경우는 회사 외부에 있을 때 사외에 있는 사용자로 판단을 해서 네. 정책을 적용받은 보안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밖에 있는 사용자, 네. 집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네. 외부에 있는 사용자만 WGCS에 접속이 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고객분들이 궁금하실 포인트가 네. 프록시를 경유하는 트래픽들 중, 그러니까 웹 게이트웨이를 음. 경유하는 트래픽 중에 음. 바이패스를 시켜야 되는 트래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어떤 거가 있죠? 그러니까 사내 시스템에 접속을 하거나 혹은 그런 클라우드 쪽에서 처리를 못 해주는, 예를 들면 포트를 다른 거를 쓰거나 혹은 인증서 관련돼서 좀 이슈사항이 있거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클라우드 쪽 혹은 그 어플라이언스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지가 않고 바이패스를 IP 혹은 URL 단위로 시켜줄 네. 수가 있습니다. 늘 예외가 항상 있는 법이니까. 네. 어쨌든 그런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들이 그 인터넷에 접속할 때 네. 어떤 사용자가 어떤 목적지에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 관리도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온프러미스와 또 클라우드의 그런 사용자 접속 로그들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네. 또 관리 포인트가 또 나눠지니까. 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관리도 하기 힘들 뿐더러 보고를 드리기도 되게 좀 번거로워지는 그런 네. 이슈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통합된 화면에서.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메가피 EPO라는 그런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네. 이 EPO 솔루션을 통해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사용자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한 사용자의 접속 이력들을 그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합 관리 콘솔로 리포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가 그 사전 정의되어져 있는 그런 리포팅 화면인데 그런 고객의 특성상 클라우드가 더 중요하다 혹은 온프레미스 쪽의 로고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좀 갈리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리포팅의 그런 특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 혹은 그런 보고를 드리자는 성격에 맞게끔 네. 리포팅을 하는 대시보드를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네. 네.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구축을 하게 된 그런 기업에 대한 그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앞에 설명했던 그 사례와 같은 동일한 기업인가요? 네, 동일한 기업입니다. 아, 네. 동일한 기업의 다른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다른 같습니다. 법인. 기업 그룹사인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기업은 글로벌 제조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 신규 법인이 생기면서 그 기업에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특성상 네. 그 출장 업무가 작고 요새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클라우드 프록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솔루션을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방금 설명을 드린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안을 드렸고 네. 고객 측에서는 그런 정책 관리를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네. 필요성을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 인프라에 대한 그런 확장이 되지 않도록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로 그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요즘 클라우드 안 쓰는 기업이 없죠. 네. 그리고 기존에 뭐 온프레미스 환경 아예 없앨 수도 없는 네. 써서 네, 다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고 네. 업무 환경도 하이브리드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이게 당연히 둘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있어야 네. 되는데 또 통합되고 일원화된 관리가 되게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기업의 입장만 조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사용자 측면에서 봐도 네. 이게 사내에 있을 때 그리고 사회로 이동을 할 때 뭔가 단말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사용자분도 그렇고 되게 맞습니다. 피로도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이제는 보안이 뭐 보안 때문에 너무 사용자를 불편하게 해서만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단말 설정 변경 및 그런 사용자 체감의 인터넷 속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네. 제안을 중요합니다. 요청을 하셨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못 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네. 사내와 사회 보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면서 사용자 및 관리자 측면의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네. 이렇게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전사적으로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좀 기업 쪽에서 본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사내 혹은 사회와 상관없이 동일한 웹 보안 정책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메가피 클라이언트 프록시를 활용한 자동 위치 적용, 사내의 IP인지 사외의 IP인지를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엔드포인트 단에서 설정을 변경할 필요 없이 보안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두 개의 솔루션 각각이 아닌 그 통합 관리되는 단일 콘솔을 통해서 정책 관리를 일원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내부로 유입되는 그런 수많은 VPN 트래픽들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내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증설에 대한 니즈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추가로 인한 솔루션 도입 비용 및 운영 인력이 줄어듦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의 TCO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보안을 강화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일원화된 관리로 인한 운영 리소스 절감 효과를 그리고 사용자는 다이렉트 클라우드 접속 및 유연한 정책 수립을 통한 외부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도입 기업에서 엄청 만족스러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재택 원격 근무자를 위한 웹 보안과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구축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설명드릴 그런 솔루션이 메가피 UC라는 솔루션입니다. 네. 엠비전 UC. 네, 유니파이드 클라우드 엣지라는 솔루션이고요. 네. 네, 이 솔루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WGCS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네, 수도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U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WGCS의 웹 게이트웨이 역할뿐만이 아닌 그런 클라우드 상에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통제할 수 있는 CASB 솔루션의 역할과 그다음에 DLP 솔루션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세시라고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요즘에 예. 세시 이슈죠. 네,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기존의 웨인 기능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기능을 통합하는 네트워크와 보안 기능을 통합하는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으며 네. 보안 웹 게이트웨이, CASB, 방화벽,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플랫폼 등이 핵심 구성 요소로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비전 UC가 세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좀 단순화된 세시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네트워크 기능도 제공하나요? 웬 연결에 대한 뭐 소프트웨어 정의 웬 이게 필요하잖아요. SD-WAN 네. 기능이. 여기는 보안 기능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세시 중에 보안 기능에 좀 집중화된 네, 솔루션이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네. 아, 보안과 네트워크의 뭐 두 개가 융합이 되더라도 네. 기업에 따라서 보안에 좀 치중이 돼 있는 기업이 알겠습니다. 네. UC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WGCS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상에 위치하고 있는 웹 게이트웨이로 웹 필터링, SSL 스캐닝,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테넌트 제어와 안티머레어, 그리고 웹 격리 기능까지 액세스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캐스비 기능을 합니다. API, 포워드 모드, 리버스 모드를 모두 지원하고 SAS, IaaS, 섀도우 IT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간단하게 기능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인가되지 않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위협 방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인가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접근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M365 데이터를 개인기기로 동기화를 하거나 혹은 다운로드하거나 내부 정보를 개인 계정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데이터 사용과 액세스 위치 혹은 이상행위 등을 탐지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고 데이터 암호화나 토큰화 기술을 사용하여 인가되지 않은 비정상 사용 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 DLP 기능을 합니다. 내부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의 주요 경로인 저장 매체, 통신 매체,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에 대해서 패턴, 키워드, 컨텐츠 형식 등을 기반으로 탐지 혹은 차단함으로써 사용자가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인한 내부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에이전트 기반의 DLP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의 그런 대표적인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네. 보통은 지금까지는 각각의 솔루션들을 가장 잘하는 벤더의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고객사들이 많아지셨을 텐데 네. 요새 추세가 단일 벤더의 복합적인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단일 벤더 제품을 사용을 하셨을 때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제조사의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획일화된 보안 정책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운영 및 모니터링을 단일 관리 콘솔에서 수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언벤더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라. 그렇게 추천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네.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서비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해당 솔루션을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첨부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메가피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의 현황입니다. 네. 전 세계 47가국 66개 지역에 84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2개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와 하나의 버추얼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 있네요. 네. 예. 한국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없었다가 올해? 네. 올해 구축한 겁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서 쓰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예, 속도나 성능 문제 이런 거 사실 우려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럼 네. 전혀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우려가. 네, 다음 장에 네. 저희가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메가피 UC 구축 사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고객 같은 경우는 다수의 해외 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 쪽이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었습니다. 네. 네, 타 제조사의 제품이었고요. 이슈사항이 사용자 체감 속도 지연이 조금 많아서 이런 VOC가 많이 발생을 하여서 속도를 개선하는 게 키포인트가 됐었고요. 그렇죠. 속도가 민감하죠.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캐스비와 DLP 기능에도 관심을 보이셔서 기능 검증을 사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큐어 게이트웨이 전용 제품이 아니라 네. 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솔루션을 도입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한 가지 OS의 단말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윈도우즈와 맥OS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랩탑에 설치된 기존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와 메가피 에이전트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네.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솔루션 도입을 하고 나서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구축 전에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사용자 인터넷 체감 속도가 많이 향상이 되어서 상당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도입된 캐스비아 DLP 기능을 통해 웹 게이트웨이 기능만 사용했을 때보다 고차원적이고 획일화된 그런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일 제품 내에 여러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통합 관리 콘솔을 통해 일원화된 정책 관리가 가능한 점이 운영상으로 장점이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웹 게이트웨이 제품에서 바디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DLP 기능을 같이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네. 업로드는 허용하되 회사에서 정의된 금칙어 혹은 개인정보들의 패턴들이 포함이 된 업로드 행위들만 차단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네. 혹은 캐스비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테넌트별 보안을 적용을 하시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사용자들의 업무 편의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위 제품 내에 여러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한 점이 운영상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온프레미스와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웹 게이트웨이 그리고 세시까지 구축사례 3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동훈 아이텍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